자,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희낙낙 이재명 문재인 심판 김혜경 벨트가 최고. 와, 정말 이 사람들은요 막 먹는 게 올라와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희 교수라고 제주대학교 교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부 총질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게 얘기를 좀 이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자, 21대 이제 이 사람 비례대표 후보까지 갔고 제주대학교 교수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주당은 진짜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586들이 모두 짜고서 권력과 부귀영화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적폐의 환부다. 이건 반드시 수술해서 얼른 도려내야 된다. 참 이거 민주당이 지금요 진짜 애당자고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재명은 사적 영역 검증을 할 때 너무나 큰 결점이 있는 인물이다. 비난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진짜 막산 인생이다. 막산이다. 두 번째,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공적 영역,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을 검증을 하더라도 이건 범죄자다. 정과 사범이다. 결함도 이렇게 엄청난 결함이 있는 인간은 없다. 경기지사 때 홍보비로 자기 다 대선 그거 운동했지. 거기다가 부적절한 인사. 이거는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포퓰리즘 중에 포퓰리즘이고 이 보편적인 이른바 복지하고는 영 다른 거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막 말장난을 해가지고 완전히 보편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사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쫙 이 선대위 막 깨면서 자기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이재명의 선대위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선대위를 이재명화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선대위 탓, 민주당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도 다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근데 그만큼 민주당은 이 사람한테 귀도 안 기울이고 다 내부 총질러다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은 이제 여러분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은 아마 분당되거나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재명이 요즘 보면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 사진에 이어서 한번 이재명이 이 불후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뭐 청주 그 사거리 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이 생선 파는 어물전에서 주인하고 주먹 악수를 하는데 이 김혜경이가 자기를 이렇게 이 벨트처럼 자기를 감싸고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줬다. 이러면서 자기 SNS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스타에다가 뒤에서 쑥 등장한 손에 놀라셨나요? 네, 제가 좌판에 넘어질까봐 뒤에서 꼭 잡고 있었던 해경 벨트였다. 우에 진짜 먹는 거 올라오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요, 이 이재명 그 기자가 한번 이 관상가들 여러 명한테 각각 후보들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적어왔어요. 근데 그 관상가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관상가가 제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백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한마디로 살쾡이다. 그래서 이 살쾡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면은 뒤통수를 치던 물어뜯든 해갖고 그걸 반드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은 얼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살쾡이 상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고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는 뭐냐?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밌어요. 홍준표는 한마디로 들고양이다. 그래서 이 들고양이라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날래기도 하고 잽싸기도 하고 임기응변도 굉장히 강한데 뭐냐? 말이 문제다. 그리고 의리가 없다. 이러면서 이 홍준표도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들고양이하고 살쾡이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맞붙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들고양이가. 살쾡이니까. 그래서 살쾡이가 그냥 그 날카로운 발톱을 쫙 그러면 피가 두두두두둑 흘리면서 깨갱 하는 게 들고양이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전 뭐 이런 거 잘 믿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얘기가 재밌어서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살쾡이상의 그 이재명한테는 이 홍준표가 굉장히 껌 같은 존재, 아주 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낙연이는 뭐냐? 너구리다. 아주 음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젓한 척 하는데 너구리처럼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그 관상가가 얘기하기에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더 막 꿍치고 아니 정말 용하더라고요. 아마 이 보는 이게 다 있나 봐요. 그리고 뭐 원희룡이는 매다. 그리고 유승민이는 늙은 염소다. 그래서 늙은 염소가 또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온화한 척 따뜻한 보수 이렇게 하면서도 늙은 염소처럼 그냥 들이받을 때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은 여러분 악어래요. 악어.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웃기는데 이제까지 정치인 중에 악어상이 없었답니다. 정치인은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돼지, 뭐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살쾡이, 뭐 너구리 이런 상은 있어도 악어가 등장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판은 이건 이제까지 악어가 나온 적이 없는데 윤석열은 이 악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이렇게 상을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윤석열은 쌍뿐이고 절대로 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는 뭐 윤석열이 정치하기 전인데 이 사람 정치하면은 정치판을 뒤집어 엎을 거다. 딱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자한테 언제 나도 좀 한번 보러 갈 수 없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대선에 링에 오르면은 윤석열이 파괴력을 보일 거다. 그리고 대권 승리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랜 건데 그러면서 이 정치판에 악어상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분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런데 악어상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어는 뭐가 있냐? 이 말하자면 늪 같은데 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악어는 육지의 삶에 말하자면 익숙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도 들고 하겠지만 이 악어가 이렇게 딱 나오면 살쾡이고 뭐 늙은 염소고 뭐 너구리고 그냥 다 잡아잡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는 살쾡이상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악어상이기 때문에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 얘기로는 대선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꽤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나 소화가 잘 되든지 점심을 먹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부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진짜 먹는 거 올라오는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까지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 청주의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충청북도의 사위가 아니라 충청도에 딸이 왔다. 충북의 딸 혜경이가 왔다. 이러면서 이 대목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아내의 손이 시려울까 봐서 손토시를 구매를 한다고. 거기 왜 시장에 손토시 있는데 그거를 자기 아내의 손이 막 이렇게 시려울까 봐 그
그걸 구매를 한다고. 정말 웩 막 올라와요. 아니 언제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손토시에다가 또 김혜경이도 너무 무섭죠. 응? 막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허그를 해갖고 아니 그리고 과일 가게면은 이렇게 뒤에서 뭐 김혜경 벨트 했겠어요? 생선 가게니까 그런 거지. 그냥 두지. 또 그런 데서 엎어지면 또 얘기도 되고 진짜 우액입니다. 근데 또 오늘 제가 또 다른 기자한테 이제 들은 건데 자 김혜경이하고 왜 싸웠을까 그날 어쨌든 둘이 너무 뭐 좋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들끼리 뭐 우리는 뭐 맨날 대화를 2시간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항상 아내와 같이 있고 우리는 뭐 자기 전에 대화를 2시간씩 한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니 60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2시간씩 해? 그냥 그 나이 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고 그 눈앞에서 어른거리지 않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니?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는 2시간씩 대화를 한다는 게 그 대화가 쌈박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뭐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옛날에 그 김부선이 스캔들 터졌을 때도 그렇게 많이 싸웠대더라. 아파트에 막 들은 사람들 많죠. 그리고 뭐 김땡진가 뭐 그 여자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들과 이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김혜경이 유동규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 썰이 꽤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김혜경이 유동규하고는 전화를 안 했다, 뭐 이렇게 하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왜 걔하고 전화를 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응? 뭐 이러면서 둘이 이제 하다가 치고받고 이제 전략적 이 판단이 다른 데서 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한 맥베스 부부의 2시간의 대화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북의 사위가 아닌 딸이 왔다. 아내 손이 시려울까봐 손토시 구매한다. 와, 여러분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확 좋아가지고 자기가 김혜경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막 그냥 SNS에 올려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벨트 중에 김혜경 벨트가 최고다. 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우리 이순옥님께서 그런 대화는 5분이면 족하다. 그 나이에 대화는 5분이면 족하다. 5분도 길다고 그러죠. 원래 이제 부부인 게 딱 이렇게 그 식당에서 그런 데잖아요. 딱 저 사람들은 부부야 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1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으면 분명히 부부다 저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근데 좀 둘이 나이도 좀 지긋한데 그렇게 막 살갑게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 사람 둘 다 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재혼한 부부가 틀림없어요. 이런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희희낙낙하는 이재명의 김혜경 벨트. 근데 이제 이재명이 지금 이제 살쾡이의 이제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민노총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노조한테 경영권을 보장하겠다. 노조한테 운영권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말입니까?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를 한동안 너무너무 안 타고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 현대자동차가 노조에 경영 참여권을 준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경영권은요, 오너가 죽을 때까지, CEO가 죽을 때까지 사수해야 되는 게 경영권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조한테 줬죠. 그래서 지금 노조가 뭐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제 모든 회사에 현대처럼 경영이사회에 노조위원장님, 뭐 노조 부위원장님 이렇게 멤버가 되게 하우스 멤버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완전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저도 뭐 노사 문제 원만하게 잘 되고 사와 노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뭐가 이익인가 이 측면에서 서로 협조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귀족노조들 보세요. 민노총 산하에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말 현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월급 인상 가지고 파업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정말 갖고 있는 거는 망국적인 국가 비전이다. 이재명의 비전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게 이재명의 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재명을 아주 그냥 떨궈내가지고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이 정치판에서 보내버려야 돼요. 민주당도 공중분해시켜야 됩니다.